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라리가 5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다 맞추셨던데? 당연하죠.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 라운드 다 맞추면 그 다음 라운드는 아시죠 여러분? 라리가 5라운드에서 첫 번째 만나볼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주중에 유벤투스전에서 0대2 상황에서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노출하고 있는데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4-4-2를 바탕으로 한 두 줄 수비, 그러면서 측면에 있는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유도해내고 전방의 투톱을 하여금 득점포를 가동하게끔 만들고는 있지만 공세에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4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그에서의 득점력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알바로 모라타가 부상인 가운데 디에고 코스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앙 페릭스는 경기마다 조금씩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 3경기에서 연속으로 2골씩을 실점하고 있는 수비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드필드 라인도 다소 불안한데요. 코케가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공수 연결이라든가 1차 압박에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현재 라리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상 선수와 징계 선수가 많은 것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비 쪽에 있는 훈카라든가 여러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있고 하피냐는 영입하자마자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라나다전에서 호르헤 사인즈와 프란 벨트란이 퇴장을 당하면서 두 선수 모두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스와 산티미나라는 확실한 투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투톱을 활용하는 공격 방법이 아직까지는 미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투톱이 제대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워낙에 전력 누수가 있고 징계로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선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셀타비고하고의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고요. 최근 수비 쪽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타비고보다는 전력에서 우위에 있고 홈에서는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점하지 않은 가운데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이 경기 승리를 잡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실점으로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실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패를 빼네요. 아니 왜 갑자기 깊숙하게 들어옵니까? 5라운드에서 가장 확실한 경기가 발렌시아와 레가네스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레가네스는 전패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홈에서 승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갖고 나온 이유는 발렌시아 감독이 바뀌었고요. 레가네스가 왜 전패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 경기를 끌고 왔습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이 피터링 구단주하고 브라설이 나오면서 결국 지봉을 놓게 됐고요. 지봉 놓은 것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셀레데스 감독이 지봉을 잡았습니다. 셀레데스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2경기를 치렀는데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어요. 하지만 첼시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비전을 상당히 밝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셀레데스 감독은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 때 4-2-3-1 또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은 지봉 잡고 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르셀리노 감독의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희소식이 있다면 가메이로 그리고 막시 고메스, 호드리고 모두 골을 넣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론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파괴력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하진 않지만은 발렌시아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는 한 골의 힘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전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7골이 실점했는데요. 페레그리노 감독이 5-3-2와 4-4-2 포메이션을 혼용하고 있지만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 득점포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백이 아니라 파이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난 리그 경기에서 폭백을 가동했는데 비아레알에게 0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시 5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5백을 가동했을 때 최전방에 있는 투톱이 침묵을 지킨다는 거죠. 과연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비가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발렌시아가 워낙에 레가네스에 강합니다. 8경기 치르는 동안 6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2차례 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레가네스가 수비에 집중하면
돌아가면서 승점 1점을 위한 경기를 펼친다면 발렌시아도 득점력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고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렌시아 승리를 예상하는 것은 역시 전력차가 크고 그 발렌시아가 첼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발렌시아가 이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감독 왜 바꿨는지 모르겠죠. 이강인은 어떻게 보죠? 이강인 선수 출전기에 잡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참 묘한 경기라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기회를 많이 잡으려면 오히려 발렌시아가 득점포를 좀 늦게 가동하거나 상대를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빨리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라데스 감독이 4-4-2가 아니라 4-3-3이라든가 4-2-3-1로 변화를 깰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에서 제 생각에는 15분 이상은 뛸 것 같아요. 네, 5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죠. 물론 주중 경기의 결과가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세비야는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시즌 기세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점유율도 높이고 있고 영향가 높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점이 없습니다. 지난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루크 데용이라든가 치차리토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선에 있는 조안 조르단이 2골을 넣으면서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가도를 달렸지만 주중에 펼쳐진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0-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아쉬운 장면도 있었어요. 베일의 골은 핸드볼로, 벤제마의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 지단 감독이 얘기했다시피 제대로 된 부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패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과연 이 패배에 의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부진에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패배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아자르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자르가 기존 선수하고 호흡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라모스, 바란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수 밸런스가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전히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지단 감독은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최적의 조합을 꾀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전체적인 조직력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는 이름값만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세비야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매우 강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비야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도 해요. 다만 세비야는 주중에 아제르바이잔 바쿠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력적인 부담이 안 따를 수가 없고요. 레알 마드리드보다도 이동거리가 길고 하루 뒤에 주중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가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 할지라도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세인 상황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이 점은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 모셔놓고 더 많은 리그, 심지어 매라운드 전경기 프리뷰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과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축구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한번 하세요. 왜? 잘 녹화된 기념으로. 어디다 해줘? 아무데나. 내 사인 여기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